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지만 차명주식은 불법일까요?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입니다. 혹시 회사 대표님들 중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주식을 차명 주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 중 차명 주식이 없는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만큼 차명 주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입니다. 차명 주식은 온라인에서 마치 불법인 양 취급하며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해결해 주겠다는 컨설팅 업체들도 차명 주식 수만큼 많이 보입니다.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차명 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명 주식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고 차명 주식을 되돌리는, 즉 자기 소유로 환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차명 주식이 염려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이전에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3명이 필요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차명 주식이 생겨났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주식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상법이 개정되어 한 사람만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사람들이 상법이 개정된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하였고, 실제로는 상법상 이후에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 명의 신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을 50% 넘어서 보유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과점주주 이차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지만, 주식 명의 신탁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추후에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은 과점주주 이차납세 의무 회피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에 이용되거나 배당 소득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서에 주식 명의 신탁이 적발되면 과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실제 소유자는 연단납세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해당 회사나 사업과 무관하게 실제 소유자의 부탁을 못 이겨서 마지못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발이 빗발쳐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현행 세법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 연도에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설을 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둔 경우 역시 명의개설 해태라고 하며 명의신탁 합의를 불문하고 증여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차명 주식이 편법 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 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 악으로 보고 약 7년 전부터 명의신탁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주식 명의신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주식 명의 신탁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 명의 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그 주식 명의 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른 특별한 이유로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 주가 조작 목적 주식 명의 신탁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가 조작과 같은 불법 행위도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승소 사례는 극히 소수이므로 차명 주식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로 인한 증여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주식관계를 평소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지만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자기 명의로 돌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 대여자와의 관계, 투자 유치, 배당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가압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차명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리는 차명 주식 환원은 그 거래 방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가치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주식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차명주식 환원을 안내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등의 오류가 날 수밖에 없고 실제 현금 흐름이 드러나서 자사주 매입 부인이나 자사주 소각 이후 의제 배당 등으로 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제도가 증여세를 자진 납세하라는 의미 외에 납세자에게 무슨 유리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하면 증여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든지 하다못해 조세피 목적 추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혜택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의미 정도는 있겠지만 원래 명의신탁 사실 자체는 국세청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국세청의 입증 책임만 덜어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는 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차명 주식을 처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가장 먼저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와 배당 유무, 유상증자 내용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시점과 명의환원 시점의 각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비교한 다음 명의신탁 해지로 회수할지 아니면 주식 양수도로 돌려받을지 또 아니면 실제 소유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 양도로 넘길지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 세금 효과를 확인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히 가압상속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실제 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해야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진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기초로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자 시점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반대로 주식 명의신탁 시점 이후 회사가 급성장하여 명의환원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주식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 주주지위 확인 판결문 등을 잘 구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인한 증여세 역시 같은 증여세니까 15년의 부가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부가제척 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시점 이후 15년이 지나서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국세청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15년의 부가제척 기간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증여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즉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의 가치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년의 부가제척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원래 유상증자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 가치 합계액이 50억 원에 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의 명의신탁 주식 관련 자문을 해드리면서 느꼈던 점은 너무 잘 모르시고 주식 관리를 하지 않으시다가 막판에 주식 관계를 정리하느라 과도한 세금을 맞기도 하고 괜히 전문가가 아닌 컨설팅 업체에 홀려서 수억 원의 돈을 뜯기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차명 주식은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하셔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은 법으로 고객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주제인 주식 명의신탁과 차명 주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